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8년, 수도권 곳곳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외관은 일반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내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입주하여 사무실 또는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존의 낙후된 공장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요 도심지 근처에 깔끔한 모습으로 등장한 지식산업센터는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이하게도 실수요자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취득록세 감면, 법인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지식산업센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분양 대행사들은 많은 일반인들에게 이름뿐인 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껍데기만 있는 사업자 명의로 분양대금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을 받아 손쉽게 지식산업센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소형 사무실의 경우 2천만 원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90% 대출을 통해 분양가 2억 원짜리 사무실을 분양받을 수 있던 것이죠. 일단 계약만 하면 추후 높은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양대행사의 달콤한 말에 혹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지식산업센터를 3개, 4개, 심지어 5개를 한꺼번에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족, 친척, 지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 계약한 경우도 적지 않죠. 장밋빛 미래를 그렸을 이들의 현재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저 여우대장이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입니다. 최근 8호선 연장으로 인해 이곳에 다산역이 신설되면서 다산에서 잠실까지 20분대로 도착할 수 있어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려들기도 했죠. 다산 신도시에는 다산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주말이면 이 초대형 아울렛에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로 일대 도로가 뒤덮여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아울렛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조금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한 이 건물의 이름은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로 연면적이 10만 평에 달하는 초거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2022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로,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제가 방문한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에는 적막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광장도 이렇게 넓고 조형물이나 시설도 예쁘게 꾸며져 있지만 정작 다니는 사람은 몇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조성할 때 당초 계획은 지상의 트램 2대가 캠퍼스 내부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지만, 준공 이후 유동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어 이 광장 한복판에 들어선 트램은 아직 한 번도 운행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썰렁한 상가들이 눈에 띕니다. 연면적 1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성된 상가들은 그야말로 공실폭탄을 맞았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가 대부분은 공실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가 유리창 곳곳에는 임대료를 6개월에서 1년까지 받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렌트프리 홍보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곳의 공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소름이 돋는 건 이 수많은 공실 상가 하나하나마다 다 주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임차인을 여태 찾지 못해 몇 년 동안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이곳이 이렇게 공실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영화관, 찜질방, 대형 카페 등이 입점해 있어 평균 공실률을 그나마 낮추곤 있지만 하나같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리 평일 낮이라고 해도 이 넓은 영화관에 손님 하나 없는 게 참 괴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그저 자리만 지키는 게 당연한 듯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상황이 좀 다를까요?
이 건물 준공 당시만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10곳 중 3, 4곳에 불과할 정도로 공실률이 심각했다고 하지만 분양가 대비 그나마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임차인을 모셨고 현재는 많은 업체가 들어와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곳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87년생, 올해로 37살인 한 청년은 2019년 이곳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한꺼번에 분양받았습니다. 투자는 하고 싶었지만 충분한 현금이 없던 이 청년은 자신이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8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지식산업센터는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의 10%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겉모습은 멀쩡한 지식산업센터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행복한 미래를 그렸던 이 청년의 삶은 곧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완공 이후 공실 폭탄이 터진 다산 프리미엄 캠퍼스에서 임차인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임차인을 어떻게든 모셔오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남들보다 더 깎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었죠. 이 청년이 은행에서 빌린 8억 원의 한 달 대출 이자만 해도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3년 넘게 이 엄청난 이자를 이악 물고 감당하며 버텼지만 결국 2023년 2월에 760만 원의 카드값을 내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인 2023년 3월에는 1780만 원을 내지 못해 또 다른 카드까지 연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은행 대출이자도 내지 못해 가압류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 87년생 청년이 소유한 지식산업센터 4곳은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이 4개 호실의 감정가는 각각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각각 1억 8천만 원, 1억 6천만 원, 1억 원, 9,800만 원에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4억 원의 손실이지만 이 청년이 3년 동안 지출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총 손실은 6억 원에 가까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 청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와 몸, 마음까지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청년이 토끼 같은 아내와 애 딸린 가장은 아니길 빕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과잉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를 꺼리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산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가 최초로 분양된 2018년 이 끝없이 펼쳐진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개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다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라는 대대적인 홍보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이곳에 뛰어든 것이죠. 지식산업센터 투자 열풍으로 이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완판시킨 시행사는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가며 배운 점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상에 돈 버는 법을 쉽게 알려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는 결국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욕심을 부리며 무리한 투자를 하면 결국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현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에게 더 유익한 이야기 들려드리는 여우대장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